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회 각계 각층의 명품 인생을 찾아 진행을 맡게 된 박혜평 인사 올립니다. 명품 인생이란 아주 특별한 인생이며 그래서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명품 인생에 딱 걸맞는 교장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기 방송까지 오시는데 불편은 없었는지? 아유 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우리 네. 박 교장님 처음 진행하시는데 첫 손님으로 불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명품 인생 첫 타자를 어떤 분으로 모실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제일 적격이 있다 싶어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현재 교장 선생님이시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연극인으로서도 널리 알려주셨는데 간단히 교장 선생님 어떤 삶을 한번 그 되돌아본다 의미에서 인생 어떤 나 어떤 사람이라 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교육자고요. 예, 또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연극인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을 제가 또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그래서 아마 연극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것 같네요. 일단 그 서울공연예술학교 제가 그 근처를 가보면 소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소파 약자가 무엇이며 그 학교가 참 어떤 학교인지 좀 궁금도 하게 돼요. 학교 소개를 좀 해줬으면. 물론 이제 학교 이름이 크게 써 있지만 또 이 학생들 배지에는 그 약자로 되어 있거든요. School of Performing Arts in 서울. 그래서 서울 공연예술고등학교 이것은 이제 영문 약자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 예술계 공연예술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보통 이제 학교들이 예술고등학교가 클래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 학교는 대중예술,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극영화과는 뭐 있는 학교들이 덜어 있지만 실용음악과가 있는 예술고등학교는 저희 학교밖에 없고요. 이제 그 후발주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과가 있어요. 실용무용과. 그러니까 실용무용과가 뭐냐고 궁금해들 하시는데 비보이나 힙합, 팝핀, 뭐 아이들 용어로 들으면 락킹, 와킹 뭐 이런 그 다양한 장르의 스트릿 댄스들을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과가 있는 학교는 또 저희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인데 단순한 미술이 아니라 무대 미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스테이지 아트를 배우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다양한 과가 있군요. 그러면 이 학교가 설립된 그 연도랄지 또는 거기에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오게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저희가 이제 2009년에 학교를 개교를 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예술고등학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예인을 꿈꾸는 학생이거나 현재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이제 드라마에서 인기를 끈 해리, 걸스데이의 해리, 그 다음에 뭐 비타 500 선전어죠. 그 건축학개론에 나온 수지, 그 다음에 뭐 설리, 그 다음에 뭐 엑소라는 그룹의 세훈이, 카이,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또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학생들이 저희 학교 다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에 있고요. 최근에는 그 김세론이라는 아역배우 아저씨라는 영화에 나왔던
세론이도 저희 학교에 지금 입학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많은 그 연예인들이 저희 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케이팝을 알리고 한국의 그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쉽게 말해서 그 한류, 예, 한류를 알리는데 예. 그 졸업생들이 많이 역할을 하고 졸업생들이 뿐 아니라 또 현재 예, 그렇죠. 재학생으로 예. 그래서 활동한다는 이제 말인가요? 실질적으로 재학생들하고도 이렇게 해외 공연도 가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얼마 전에는 태국에를 다녀왔어요. 네. 태국에 가서 태국의 청소년들하고 2주간 캠프를 같이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러시아도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양하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나오는 아,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태국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그 공연 활동을 했던 사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그 태국 청소년들하고 같이 캠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서 이제 하루 자면서 그래서 저기 수업하고 KPS, 저건 태국 학교 이름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서로 민속무용도 하고 우리도 또 공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은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있는 그 예술대학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는데 이제 그 방송에서 와서 인터뷰를 해갔고요. 또 저희들이 러시아 청소년 캠프에 가서 뭐 이 아이들 바디 페인팅도 해주고 저희가 공연하고 같이 그 러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케이팝도 알리는 그런 공연도 했고요. 또 이제 오는 길 가는 길에 그 배 위에서 배에서도 또 이제 저희가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배 위에 그 갑판에서 저렇게 공연했고요. 또 배 안에 있는 이제 조그만 공연장에서도 저희가 같이 공연을 했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저희 실용무용과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뭐 연예인을 꿈꾸는 친구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 이런 어떤 끼나 네. 이런 게 있어 아마 들어왔겠지만 예, 예. 평상시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국영수 뭐 네. 이게 기본적으로도 그렇죠. 수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런 거랑은 어떻게? 예,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네.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들은 다 배워요. 근데 이제 인문계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인문 과목을 좀 더 하는 것이고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예전에 이제 상고나 공고 같이 뭐 그 전공에 따른 과목을 더 하는 거고 예술 고등학교에서는 예술 과목을 더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학생들이 수업을 한 것들을 그 내신 성적을 가지고 실기와 합쳐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정말 우리 그 교육은 행복한 인생을 기르는 게 네. 어떤 교육의 목적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서울공연예술학교에 온 학생들은 네. 아주 인생을 참 예. 행복하게 살 그런 바탕을 예. 마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어지네요. 이제 저도 네. 학생들에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화이트데이 때 네. 하루는 어디에 수포를 갔는데 막 사탕을 잔뜩 싸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 화이트데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전교생한테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네. 800개를 사가지고. 네.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 그때부터는 이제 매해 화이트데이 때마다 제가 사탕을 8,900개씩 이제 돌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예술을 하고 요즘 학생들이 약해서 제가 해병대 캠프를 하자. 예.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내가 애들하고 같이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겠다. 그래서 받다가 내가 힘들면 학생들도 힘들 테니까 그러면 내가 포기를 하고 학생들도 그 어려운 훈련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같이 학생들하고 해병대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레펠 뛰기도 하고
그 보트 짊어지고 나가서 같이 찬 바다에 5월달이라도 바다가 차더라고요. 바닷속에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탈락하는 애들이 없어요. 야, 60이 넘은 교장도 뛰는데 니네가 왜 못 뛰느냐.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늘 같이 제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진이 예, 또 있는지 학생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장을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네, 그 존경받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인가 그 조사해 보니까 친구 같은 선생님, 의외로 예, 친구 같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예, 따른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저거 이제 교장 선생님 학생들하고- 정말 앞장서서 네. 이렇게 친구 같은 예. 그런 선생님이시네요. 기념 촬영 하나 하자고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편안하게 저렇게 와서 다가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화이트데이 아침에 이제 사탕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이 많지만 요거는 이제 학생들하고 저렇게. 근데 애들은 지금 추워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저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같이 저 보트를 짊어지고 나가서 바다에 뛰어들고 그 이제 11m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 레펠 뛰기 하잖아요. 줄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걸 애들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먼저 그 뜁니다. 그 시범적으로. 예. 그래서 야, 나도 뛰는데 니네가 왜 못 뛰느냐. 물론 이제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교장이 뛰고 나면은 막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뛰고 그래요. 그렇게 학생들하고 이제 교감을 하는 흔히 그런 교육을 합니다. 오빠 하는데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을 오빠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같이 네. 체험 뒹굴면서 피부를 맞대고 하는 그 교육이 정말 참된 교육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교장 선생님은 몸소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모습을 예. 직접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지금 그 뒤에 사진은 또 혹시 없는가요? 이제 네. 다른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예, 예. 저기 이제 그 학교와도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 사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활동 사진인데 네. 지금 그 학생들이 우리 아까 보셨듯이 공연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군부대 위문 공연을 갔고요. 가서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고 조금 간식을 주는데 그냥 주면 군인들이 재미없으니까 직접 학생들이 나눠주니까 군인들이 좋기도 하고 수줍어하기도 하고 예쁜 학생들이 저렇게 나눠주니까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도 이렇게 보면 요거는 그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그 인천의 예리몬이라고 거기 학생들 위문 공연을 저희들이 가서 또 공연을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은 조금 흐리지만 이게 말레이시아 데이, 내셔널 데이 때 그 저희 학생들이 말레이시아 국가를 직접 불러줬어요. 굉장히 그 대사님이 저거 연습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까지 직접 찾아오시고 그래서 국위를 선양하고 또 말레이시아와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그런 또 좋은 시간도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그 민간 애교적인 그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정말. 예. 네. 그 지금 막 외국에 나가서 공연하는 걸 주로 많이 보여주시는데 외국 학생들 혹시 학교에 서울 공연 예술학교 찾아오는 그런 예.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 외국인들 특별 전형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특별 전형이라고 해도. 그랬더니 일본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그냥 학교 좀 와서 체험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한 8명의 학생이 교환 학생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말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와 역사도 가르치고 또 케이팝이라든가 또는 댄스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저희 학교에 다니는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일본에서 한 100여 명이 학교를 구경하고 싶다고 와서 그리고 지금도 자주 학교를 방문하는 편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의 학생들이 또 저희 학교를 경연으로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태국 학생들이 와서 며칠 동안 학교에 와서 수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레이시아 학생들이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학교를 방문하고 싶어 하고 또 오겠다 그러고 또 이제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저희 학교를 막 검색하고 그 아이돌 그룹 아이들을 알고서 막 와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축제를 할 때는 아이돌 그룹 그 졸업생 재학생들이 같이 와서 하는데 한 1000석 되는 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들어와서 보고 그럽니다. 예.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국위를 선양하는 학교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2009년에 설립되어 있죠. 네. 불과 7년 정도 되는 학교가 아주 국제적인 학교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는 참 교장 선생님의 어떤 투철한 설립 이념 이런 거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그 처음에 설립할 때 그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은 예. 어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그 전문계 학교, 즉 특성화라고 그러죠. 상업학교였어요. 네. 그런데 한때 그 상업학교가 좋았던 때도 있지만 점점 그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학생들의 지원율이 낮아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상업학교나 공업학교가 학생들에게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으면 언젠가는 이 학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텐데 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의 형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학교의 형태도 저는 교육에도 블루오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의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그런 교육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예술교육 쪽에서도 지금 뭐 알고 계신 대로 뭐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예술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시작해서 거길 따라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러면은 좀 색다른 장르로 가자라고 시작했던 게 공연예술이라는 장르고 제가 연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또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 거죠. 지금 K-팝 이건 뭐 경쟁률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뭐 17대 1 뭐 이런 경쟁률이 나와요. 예. 보통 평균이 한 6대 1 되고요. 실용무용과 같은 경우는 건 1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 전국에서 다 모이거든요. 이제 일단은 저는 교육의 블루오션을 찾은 것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우일정산 네, 또 그 전에는 또 무슨 학교였나요? 예, 그 학교 이름이 이제 한 2번 바뀌었는데,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폐교하고 새로 이전해서 새로 지어서 지었군요. 전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예, 네. 정말 지도자라는 것은 그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예측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것 같은데 역시 우리 교장 선생님은 참된 지도자 이런 것을 과찬이십니다. 수 있겠어요. 교장 선생님 이제 아까도 연극보다 얘기 나왔는데 네. 그 극단 네. 또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입니까? 예. 증언. 예, 이 극단 증언은 예. 몇 년 정도 됐어요? 1980년에 창단했으니까 올해가 지금 37년째 접어들고 37년째. 있어요. 예. 그래서 1980년부터 이제 제가 창단 멤버고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 창단 멤버가 이제 한 3사람 정도 남아 있고 네. 요즘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 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의 사령관으로 나오는 강신일이라는 배우도 저희 극단 창단 멤버입니다. 예. 같이 공연을 했던 후배고요. 제가 연극을 시작한 거는 그때니까 이제 배우 문성근 씨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다만 극단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시기에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저는 뭐 철저히 아마추어로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공연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제 제가 교장은 못 되고 뭐 배우는 됐겠지만 왜 아마추어 배우로 남아 있었느냐 하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극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밥 먹고 살기는 솔직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남들은 직장이 끝나고 나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데 나는 연극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연극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저희가 해마다 농촌에 봉사대를 가는데 이 노인들을 모시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해도 가서 잡수고 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촌극을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우리가 의도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극이야말로 이웃들에게 좋은 매체가 되겠다.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극단을 창단하면서 저희 목표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극단. 그래서 이제 단원들이 다 그 자기 자비로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연극으로 밥 벌어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웠어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그렇다면은 연극으로 생업이 안 되면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역으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하고 연극을 하면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단원들은 저처럼 뭐 교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뭐 회사원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내서 모여서 뭐 교도소, 군부대, 양로원, 뭐 병원, 학교 이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위문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도소에 있던 무기수를 만났어요. 우리 연극을 보고 감동했다고 편지가 와서 의형제를 맺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무기수하고 저하고 의형제를 맺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환자촌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공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조금 눈을 밖으로 돌려서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주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가는데 이 교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찾아가서 공연을 하고 지난 1월은 중국 쪽을 갔었어요. 갔다가 청도에서 조금 한 서너 시간 들어가는 한족들을 대상으로도 공연했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연극 내용을 써놓고 그러고 공연을 했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극단 단원들 전체가 저를 비롯해서 자기 자비량으로 그렇게 이제 공연을 하는 그런 극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아마 그 빈방이 있습니까? 네네. 그 같은 저도 몇 번 봤어요 사실. 예. 근데 볼 때마다 참 감동이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그 정신지체 예. 그 주인공이 정신지체죠. 덕구. 예. 교장 선생님이 지금도 덕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 덕구의 흉내를 한번 내보시면 제가 한번 앞에 딱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 스스로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덕구가 나오는 그 빈방이 있습니까라는 연극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원래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지체 뭐 우리 교장 선생님이 그런 그 장애 있는 학생들을 늘 가르쳐 오셔서 잘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또 순수하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에서 성탄절에 어느 교회에서 그 여관 주인 역을 시킨 거예요. 그 월리스라고 하는 한 8살 난 정신지체 소년에게. 그러니까 얘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오니까 방이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우리 집에 가면 내 방에서 당신들 쉬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연극이 엉망이 됐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전율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이제 연출하고 극작을 하신 최정열 선생하고 같이 서로 이제 교감이 돼가지고 그 한국식으로 이제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덕구라는 17살, 18살짜리 소년이 고등부에서 교회 고등부에서 연극을 하는데 여관 주인을 맡겼는데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연극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인데 그때 제가 29살 때 처음 덕후를 시작했어요. 그게 1981년인데. 29? 네. 그러니까 지금 뭐 36년째 계속 그 역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제가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예.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해보라 그러시니까 근데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는 좀 힘들고요. 제가 그러면 안경만 좀 벗겠습니다. 이제 이 덕후가 완전히 그 연극이 엉망이 되고 나서 혼자 자책감에 이제 그 독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 망쳐놨어요. 그치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방이 있거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정말 연기를 쓰지네요. 그냥 저 예. 눈물 날라 그러네요. 그거 조금 혼자 사이가 울면서 이제 어. 독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덕구의 마음은 참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에 그 아기 예수를 모시고 싶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교훈을 주는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면 제가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게 벌써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제 속에 덕구가 찾아와요. 와서 올해도 또 빈방을 해야지. 참 쉽지는 않았죠. 36년을 한 해도 안 거르고 했고 저는 참 감사한 게 36년 동안 그 연극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12월 한 달 동안은 내가 아프지도 않고 뭐 특별히 어려운 일도 겪지 않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조금 아무래도 직장을 갖고 있어서 이제 바쁘기 때문에 후배들을 가끔씩 이제 대신 이렇게 세우는 후배들도 있지만 글쎄요 사람들이 물어요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제 욕심은 무대에서 쓰러질 때까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제 집사람이나 저희 아이들도 같이 연극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딸이 같이 연극을 하거든요. 딸도 연극영화과를 나왔는데 아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추해 보여라고 혹시 얘기한다면 바로 그날로 그만둘 거예요. 예. 그런데 제 딸이나 저희 집사람이 아직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딸은 아빠의 연기가 자기가 볼 때는 아직까지 최고다. 그래서 거기에 용기를 얻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자제분들이 몇 명이며 예.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면 여쭤보려 했는데 네. 지금 뭐 그 자제분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연극 한마디 했는데 막 줄줄줄줄 계속 사회자가 필요 없을 정도. 죄송합니다. 말이 좀 많군요. 저의 역할 필요 없고 이 정도 돼야 돼. 근데 그게 사회자가 잘한 거죠. 예. 상대방이 말을 하게 유도한다는 게 네. 그게 사회자의 역할이에요. 예. 하여튼 그 우리 예. 교장선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명품인가 하는 것을 좀 저는 믿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혹시 지금 사실 이 말씀은 다 안 했겠습니다만은 살아오시면서 어찌 이렇게 즐겁고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오듯이 예. 연극이면 연극, 교육이면 교육에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떤 비바람 치듯이 예.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이야기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젊은이들한테 만약에 그런 상황에 닿아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걸 좀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극은 또 나의 하나의 삶이고 그 연극을 통해서 또 내가 이렇게 내면을 다져갈 수 있었고요. 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꿈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집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중퇴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말단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일을 했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고등학교 중퇴하고 들어왔더니 급사죠. 뭐. 그러니까 나랑 나이가 같은데 상고를 다니면서 실습을 나온 친구가 제가 10,000원 받는데 그 친구는 17,000원 받더라고.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뭐 부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어렸을 때 꿈이 선생이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결국 검정고시를 거쳐서 또 야간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까지 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직장을 거치다가 35세 교사가 됐어요.
그때 그 감격은 지금도 그 잊혀지지가 않는데 학교에 이제 교사로 발령을 받고 가서 운동장을 내려다보면서 막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스스로 다짐을 했죠. 학생들을 절대 편애하지 않겠다. 그리고 절대 남들 앞에서 그 오만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지는 보는 대로 죽겠다. 상당히 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휴지를 줍는 것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서 끝날 때까지 휴지는 보는 대로 죽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그 결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휴지를 줍는 행위 하나가 스스로를 낮추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다가 휴지 보면 자꾸 죽게 돼요. 교수님 정말 그 네. 몸소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사상을 참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요. 우리 교장 선생님을 뵈면 사실 제가 좀 부끄럽죠. 아니요, 저보다 아니요, 더 아니요.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제가 그냥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한데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학생들과 교감하고 그들에게 정말 기억에 남는 선생으로 스승으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교사님은 그 꿈을 이루셨네요. 네. 교육자로서의 그 삶을 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사님은 지금 전국 사립고등학교 네. 교장 회장님으로도 알고 있는데 예. 그 사립고등학교 회장님으로서 역할은 무엇인지 네. 그것도 궁금도 합니다. 예, 그 전국에 이제 사립 중고등학교가 1,600개쯤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뭐 상당수를 이제 초등을 빼고 나면 중고등학교에는 상당수가 이제 사립인데 그 사립학교는 또 사립학교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립학교의 특성을 그리고 그러니까 사립학교로서의 권학 이념을 잃지 않고 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모여서 늘 서로 연수하고 공부하고 공립과는 달리 그 사립만의 특성을 살리자. 그리고 이제 사립이 우리나라의 그 교육은 사립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그 자부심을 잃지 말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단순히 그런 그 사립학교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 사립학교 학생들과 이렇게 그 서로 교감을 하자 그래서 모금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도움을 주자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하고 네팔에다가 학교를 하나씩 지어줬어요. 모금을 해서 한 1억 한 5천 정도 모금을 해서 이제 1억 5천씩 한 2번 내보냈고요. 올해는 지금 베트남에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아무튼 교장들이라고 해서 어떤 뭐 가만히 앉아서 권위만 내세우고 그런 시절은 지났고요. 이 사립학교 교장들이 학교 학생들과 서로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학교만의 힘으로는 여기 어떤 학교를 짓거나 하기는 그렇죠. 상당히 힘이 들 텐데 그런 여러 학교가 이렇게 같은 뜻을 모아서 이렇게 미개한 곳에 학교도 짓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군요. 네. 이런 단체가 정말 많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오늘 저희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게 명품 인생인데 이 제가 생각하기는 명품이라는 게 아까 말한 특별한다. 그거 이전에 사실 각자 우리 개개인이 자기 인격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자기 가진 어떤 기술이나 소질을 좀 거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힘과 또는 그런 지혜나 그런 끼를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라는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사회 각층에게
이렇게 퍼지게 한다면 예. 그 사이가 더 정있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이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 정말 어떤 말씀 하나만 하면 벌써 거미줄에서 거미 이 나오시는지 계속 나오시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이걸 적은 것 같아요. 어제 교장 선생님 정말 다시 한번 또 모셔서 그 어떤 교장 선생님의 그 굴곡진 삶 그러면서도 꿈을 갖고 꾸준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얘기들 계속 듣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은 지금도 청년 같으세요. 그 바보 역할을 계속해서 그 스테이브 잡스가 이런 말을 썼죠. 스테이 풀리시, 스테이 헝글리,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런 말을 했는데 바보처럼 계속 머무른다는 그 삶, 그 우직하게 살라 이 말이겠죠 사실은.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젊음이 느껴져요 많이. 저는 이제 늘 이제 마음이 젊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학생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 청춘. 이제 그 사무엘 올만의 청춘이라는 시, 뭐 교장 선생님이야 시를 뭐 300편이나 외우시니까 당연히 외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무엘 올만의 사무엘 올만의 그 청춘이라는 시에 보면 80이 나도 청춘의 마음을 가지면 청춘이고 16살이라고 해도 늙으면 늙은 것이다. 뭐 세월이 네 피부를 늙게 할지라도 내 영혼은 젊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역으로 오늘 그 교장 선생님께 그 시를 한번 좀 읽어주시면 읊어주시면 제가 그 더 청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마치 저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그러면 한번 읊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한 10년 더 오래 살라고. 감사합니다. 읊어보겠습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세월만으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었을 때 늙어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림을 늘리지만 열정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은 것이 우리의 기백을 죽이고 열정의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애순이건 16이건 그대의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와 같은 열망의 탐구심 그리고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 사이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이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내웅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어림에 갇힐 땐 그대가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가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어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거기에 더 어떤 흡족한 단비처럼 좀 그런 느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뭐 영원히 청춘으로 살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이러한 주제로 박재련 교장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우리 박재련 교장 같은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정든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도 명품 인생 귀한 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맺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